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으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2.6km가 나오는데요. 이는 동일한 구성의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 1.4km가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유지비는 월 22만 원 수준이고요. 연간으로는 카니발 대비 26만 원이 높지만 스타리아 디젤 대비로는 50만 원, LPG에 비해서는 84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디젤에 비해서 평균 330만 원, LPG보단 360만 원이 비싸고요. 이 차값 차이를 유지비로 상쇄시키는 기간을 계산해보면 6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만 요거를 시내 연비로만 계산을 해보면 상쇄 기간을 2-3년대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시내 위주의 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브로서의 특징으로는 하이브리드 모터를 활용한 주행 성능 개선 기술인 이모션 드라이브와 함께 정체 구간 특화 제어, 이거는 저속 정체 구간에서 반복적인 가감속을 했을 때 엔진 개입량을 줄여서 연비와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시승할 때 자세히 느껴볼게요. 다음으로 트렁크 용량은 하이브리드 배터리 탑재로 인한 손실은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후방이 아닌 전방부 앞쪽에 탑재가 되었어요. 아무튼 용량은 일반 모델과는 동일하고요. 무게 역시 연료 타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편차가 최대 25kg인 만큼 승차감 차이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외의 디자인은 일반 모델과 동일하니까 리무진 편을 참고해주세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실내 컬러는 블랙 모노톤과 그레이, 브라운, 블루 이렇게 총 4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라운지 트림의 블랙 모노톤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유지면에서는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으론 전용 콘텐츠에 연비 정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패들 시프트 회생제동 조절 기능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나름 고급 트림인 라운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재 구성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단조로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외의 연식 변경을 통한 핸들 엠블럼의 변경, 그리고 스마트키 디자인의 교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스타리아는 카고와 투어러, 그리고 라운지와 리무진, 캠퍼까지 총 5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먼저 카고는 상용으로서 3에서 5인승 밴, 투어러는 승용으로서 9에서 11인승, 라운지는 투어러의 고급형으로 7에서 9인승을 선택할 수 있고요. 리무진과 캠퍼는 라운지 베이스에 하이루프 또는 팝업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차라고 볼 수 있고요. 크기는 카니발 대비 모든 수치에서 큽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2열 열선과 통풍, USB 포트 및 커튼 등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썬루프를 추가하시면 채광 면적도 확대가 됩니다. 창문이 넓은 스타리아 특성상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라운지 기준 9인승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3개를 더해서 4,600만 원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인기 견적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의 4,300만 원대 조합을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인스퍼레이션 조합 대비 서라운드 뷰가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320만 원이나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용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카니발 인기 조합 대비로 봐도 주요 차이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버전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탑승했습니다. 제가 시승할 차량은 7인승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라서 차량 가액은 약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출력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언덕길을 오르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배터리 게이지는 한 60% 정도 차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등판 각도 18도의 언덕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고요. 자, 엑셀링을 해볼게요. 오, 방금 시속 10km부터 이 엔진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 엔진룸에서 정체모를 사운드가 부밍음이 엄청나게 칼칼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언덕길은 뭐 무난하게 잘 올라가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 큰 스타리아에 혼자 탑승을 했기 때문에 잘 나가지 싶겠지만 탄력 주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는 언덕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 정차를 한 다음에 다시 재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입니다. 아까처럼 부드럽게 가속을 하다가 이 각도가 제일 심할 때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볼게요. 지금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토홀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진 않고요. 여기서 재출발을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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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고 있는데 뭐랄까 약간 좀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동일한 이 장소를 카니발 하이브리드로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상 스타리아는 전고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뒤로 밀린다더라든지 언덕을 아예 못 오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넉넉한 출력과 넉넉한 구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자, 이번에는 연속된 방직턱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약간의 오르막길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방지턱 구간입니다. 현재 시속 25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방금 방지턱은 상당히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를 해줬어요. 한 번 더. 오, 근데 이 방지턱 구간이 좀 완만해서 그런지 충격이 운전자에게 크게 전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제가 이제 매놀 구간을 밟았는데 매놀을 한번 밟고 나서 잔여 진동, 잔여 충격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특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라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라이드는 방금처럼 이 둔턱을 통과했을 때 모터 제어를 통해서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고 나서 이후에 잔여 진동과 충격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넘어 볼게요. 한 번 턱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잔여 진동이 거의 없게 느껴져요. 한 번 더 넘어 볼게요. 근데 이런 둔턱 같은, 그러니까 좌우 고저차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매놀 구간이라든지 한쪽만 이런 식으로 한번 밟아볼게요. 와, 매놀 구간처럼 한쪽만 노면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좌우의 진동이 조금은 남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간입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54kW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 정도의 구동 모터가 들어가 있으면 꽤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약 시속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EV 모드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현재는 배터리 게이지가 한 50% 정도 차 있어서 그런지 EV 모드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없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정차 구간 특화 제어 모드입니다. 엔진 개입을 최대한 막아줘서 이 EV 모드, 구동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전기 모터 주행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엑셀링을 할 때는 빼고는 거의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특히 막히는 도로일수록 운전자가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보다 EV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해주고 그만큼 회생제동 개입량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회생제동을 임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혹은 주행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개입이 되는 타입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속 80km 기준으로 창문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다시 닫아볼게요.
이 정도 차폐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윈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속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귀에 거슬릴 만한 사운드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속도를 높여도 윈드 노이즈보다 이 엔진의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윈드 노이즈가 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노면 상황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좀 다이내믹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가 깨져 있는 구간을 갔을 때 이게 진동으로도 느껴지는데 소음으로도 한번 울려 퍼지거든요. 아무래도 스타리아 자체가 전고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울려 퍼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스타리아는 이 전장이 거의 5.3m에 육박합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앞에서 두둥거리는 것도 약간 거슬리는데 리어에서 한 반 박자 느리게 갑자기 두둥두둥 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휠 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시간차를 두고 소음이 한 번 더 탑승객에게 울려 퍼지게 해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가속감입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엔진만으로 갔을 때에는 180마력의 27토크의 힘을 발휘하고요. 54kW 전기 모터가 합쳐져서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의 37.4토크가 나옵니다.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한번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첫 반응감은 조금 느립니다. 근데 금방 이 터빈이 샥 돌아가면서 5000rpm에서 방금 변속이 되었고요. 방금 4000에서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 변속되는 회전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자동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뭔가 고속 한계치가 엄청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 가는 만큼 고속 영역을 질주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엑셀링을 해봐도 초기 반응감은 좀 느려요. 뭔가 굼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금방 요 엔진 힘을 받으면서 가줍니다. 가주긴 하는데 뭔가 속도만 남들 가는 것만큼 맞춰주고 드라이빙의 재미라든지 경쾌한 가속감, 넉넉한 고속 영역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좀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레드존은 6500부터 8000rpm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출력 245마력을 온전히 느끼려면 5500rpm 이상을 밟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5000 이상으로 밟았는데 그때 뭔가 약간 차가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거기서 금방 한계치가 느껴집니다. 특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습니다. 3.5 LPG와 비교해도 거의 25kg 정도가 무겁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하면 155kg나 무겁습니다. 155kg면 거의 성인 남성 2명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이죠. 초기 발진 가속성은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고속 영역에서 요 스타리아가 조금 더 묵직하다는 게 느껴져요. 즉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금방 속도가 줄어듭니다. 내가 계속 엑셀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한계점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로 질주를 했더니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90%에 육박해서 이렇게 엑셀링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배터리 게이지 정도에 따라서 이 EV 모드 개입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 몇 마디 했다고 90%에서 거의 한 75% 정도로 이 배터리 게이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마력도 똑같고 토크도 동일한데요. 단 차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조금 다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에너지 밀집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높아지고 EV 모드 개입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카니발에 비해서 155kg나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 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EV 모드 가용 범위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나 거의 비등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대로 이 납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면 전기 모터 이 가용 범위가 정말 좁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유턴 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차체 길이가 거의 5.3m에 육박하는데요.
요 핸들 기어비를 보기 위해서 한 번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요. 제가 늘 가던 구간인데, 보통 이 옆에 항상 이 불법 주차 차량이 항상 있었거든요. 오늘은 없어서 한 번에 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늘 있던 대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한번 후진을 하고 가야 될 정도로 이 핸들 기어비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이 5.3m에 육박하는 차체를 한 번에 컨트롤하기에는 약간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번잡스러운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세세한 핸들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선회 능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설정을 해둔 상태이고요. 시속 70km입니다. 아이고, 이 하중 이동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을 튼 바깥 방향 쪽으로 차체의 기울어짐이 살짝은 있고요. 하중 이동 동안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위태로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자체를 처음 탑승하셨더라면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방금 제가 코너를 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중 이동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핸들을 튼 방향 쪽으로 한번 기울어지면서 리어가 너무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체의 기울어짐이 살짝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스타리아는 카니발과 다르게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는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타리아는 전륜 구동 차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4륜 구동을 넣으려면은 차축을 따라서 수직으로 쭉 이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정중앙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4륜을 아예 넣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최대치로 연비를 뽑았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6km가 나오고요. 여기서 빌트인 캠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조금 낮아져서 리터당 12.4km가 나옵니다. 현재 저는 이제 풀옵션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4km인 차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 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트릭 컴퓨터에는 지금 연비가 1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7인승으로 봤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5km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주행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스타리아나 카니발이나 차체에 비해 너무 작은 엔진과 적극적이지 못한 이 전기 모터로 인해서 드라마틱한 연비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짠! 이번에는 스타리아 라운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볼게요.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 중인데요. 요랬을 때 승차감이 꽤 괜찮습니다. 이 진동이라든지 충격을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흡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스타리아 라운지는 투어러와 마찬가지로 2열 서스펜션 방식은 독립 현가식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카고는 화물용이기 때문에 리어는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아무튼 라운지 기준으로 봤을 때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비교적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전장과 휠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2열의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바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승차감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꽤나 충격 흡수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좌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이 스타리아가 정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런 포트홀 같은 충격 구간을 넘어갔을 때 서스펜션이 상하가 엄청나게 이동을 많이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승차감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 충격 흡수를 많이 해주면서 흔들리는 잔여 진동이 살짝은 발생합니다. 그래도 뭐 비교적 컴포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스타리아의 에어백은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cat 기준 89.2점으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론 버튼식 기어 조작성,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및 탑재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선택,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어땠냐? 일단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들은 좋았습니다. 주행적 안정성과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연비도 대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재의 한계, 이거는 비단 하부 모델만의 단점은 아닌데요. 스타리아 자체가 카고나 투어러 같이 파생 모델이 많은 차다 보니까 고급 라인인 라운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재적 차등이 없다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비싼 하부라면 차라리 투어러로 가성비만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